자, 이번 시간에는 그 전산 세무 2급 우리 원가 계산에 대한 이론을 갖다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원가 계산과 원가 흐름이라는 것부터 마무리를 지었었고요. 오늘은 여기 부문별 원가 계산을 하게 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계속 원가 계산에서 요소별 원가 계산이다, 부문별 원가 계산이다, 제품별 원가 계산이다. 원가 계산의 그 계산 흐름을 먼저 설명해 드렸고, 어제는 우리 총계정원장에서 회계 처리를 할 때 총계정원장에서 그 어저께 보시게 되면 이거 여기 원재료에 대한 그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부문별 원가 계산에서 하는 제공품 계정으로 우리가 지금 대응해서 계산을 짓게 한다. 그다음에 제품별 원가 계산을 할 때에는 제품에서 여기 원가 매출 원가를 짓게 한다. 요 틀을 갖다가 계속 연습을 해 보셨단 말이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 파트에서는 원가 계산이나 원가의 흐름에 대한 것은 윗부분은 원가 계산을 하는 흐름을 얘기하는 것이고, 밑에는 이런 원가가 흘러가는 그 내용들을 우리 회계에서 원가를 집계할 때 사용하는 기정들을 비교해서 설명해 놓은 거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요 원재료나 제공품, 특히 요 제공품이 중요해요. 이 제공품 기정에 구성 요소 또 계산하는 그 용어들, 단기 총 제조 원가가 어떤 것인지, 뭘로 구성이 됐는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갖다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지만이 이 주어진 문제를 또 말이 됐던 계산 문제가 됐던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신단 말이죠. 키포인트니까 제가 꼭 암기해 놓으세요 그랬던 거고, 지금은 대부분 다 암기들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원가 계산이라든지 원가 흐름을 마무리를 했는데, 지금 이제 부문별 원가 계산에서는 이 부문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장소의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제품을 만드는 장소가 어디예요? 뭘 어디야? 공장이죠. 그죠? 근데 공장에는 보니까 크게 그 공장이 장소를 갖다가 두 개로 나누더래요. 제품이 만들어지는 제조 부분과 그 제품을 만드는 제조 부분을 서포트해는 보조 부분 두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보통 교재에서 설명할 때는 제조 부분에서는 제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그냥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 조립 부분, 절단 부분, 완성 부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 걸 예를 들었고요. 보조 부분에서는 식당 부분이나 동력 부분, 수선 부분 이런 데에서는 제품이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공장에는 있고,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최소한 월급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원가들이 발생하는데, 여기 보조 부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또한 공장에서 그 비용이 원가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제품을 만드는데 다 포함시킨단 말이죠. 원가 계산에. 자, 그래서 우리가 원가를 짓게 하는 데에는 제품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원재료, 농업비, 경비 이 세 가지를 다 집계를 해야지 되고, 또 장소에서 발생한 비용 원가가 있다면 얘도 집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가 계산의 특징은 시작하는 그 계정들은 무지하게 많은데 맨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합계된 집계된 금액은 이 제품 계정 이 하나로 다 집계가 돼야지 돼요. 그래야지 이 기간 동안에 완성된 제품 수로 나누게 되면 제품 하나당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부문별 원가 계산할 때는 뭐가 포인트냐? 부문별로 원가 계산했을 때는 공통 부분에서 발생한 원가가 있다면 제조 부분하고 보조 부분으로도 배분 먼저 해줘야 된다 그랬었죠. 그다음에 보조 부분에 있는 원가를 다 어디다가 배분한다 그랬어요? 제조 부분에다. 그러면 제조 부분에 부문별 원가 계산의 합계 금액이 집계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를 어디다가 제품에다가 다 반영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우선 교재에서는 여기 부문별 원가 계산을 할 때 부문별 원가 계산의 절차, 순서 뭐 이런 걸 얘기해놨는데 뭐 굳이 외울 거는 아니고 여러분이 그 흐름만 이해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이죠. 자, 우선 첫 번째 뭐 하라 그랬었죠? 부문별 원가 계산의 순서. 제가 한번 저기 여기다 써볼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문별 원가 계산 뭐 순서를 갖다가 뭐 해보라 그러는데,
부문별로 발생한 제조 부문이 됐던 제조 부문이 됐던 또는 보조 부문이 됐던 그다음에 공통 공통원가가 발생했던 일단은 발생한 거 하나하나 자기 거 먼저 다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네 각각의 부문별로 원가를 집계한다. 그래서 여기를 부문별 원가 집계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공통 부분이 있다면 공통 부분에서 발생한 원가라면은 얘를 제조 부분과 또 어디 보조 부문에 배부해 줘야 되죠. 보조 부문에 배부를 해준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보조 부분에 있는 것을 보조 부문에 있는 것을 이번에는 어디로 한다? 제조 부문으로 배부한다. 그죠? 제조 부분에 집계된 거 마지막으로는 어디다가 배부해요? 제조 부문에서 다 집계가 되어 있는 것들을 최종적으로는 제품에 배분한다. 요게 순서예요. 별거는 아니죠. 흐름이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걸로 여기다가 정리를 하게 되면 우선 공통 부분도 있고 순서는 자 공통 부분도 있고 자기네 거 먼저 다 집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조 부분은 제조 부분대로 보조 부분은 보조 부분대로 각각 원가를 다 집계한다. 이게 첫 번째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공통 부분에서 발생한 원가를 어디다 배분해요? 여기 제조 부분이랑 보조 부분에 배분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얘는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보조 부분에 집계된 금액을 어디다 배분한다? 제조 부분에 배분해요. 얘도 없어지겠죠. 여기 다 집계가 된 거 제일 마지막으로 어디다가 배분한다? 여기 제품에다가 배분한다.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상황을 제가 글로 이렇게 써놨고 여러분 교재에서는 어디에 설명이 되어 있느냐 하면 12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부문별 원가 계산의 절차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부문별 원가 각각 부문에서 발생했던 원가 집계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보조 부분비 제조 부분에 배분하라 그랬죠. 두 번째 세 번째 제조 부분을 제품에 배분하라. 글자는 많이 나와 있지만 물론 읽어는 보셔야겠지만 이 흐름을 이해할 때는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걸로 기억하시면 별반 어렵지 않게 판단하실 수 있겠죠. 보기에서 순서 1, 2, 3번 고르라고 나오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저는 공통 부문비 배분하는 거 교재는 안 나왔지만 공통 부분까지 설명해 드린 거잖아요.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배분이라는 이런 용어가 나왔는데 이런 원가를 배분할 때는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었죠? 배분 절차. 부문별 원가 집계하고 보조 부분은 제조 부분으로, 제조 부분은 개별 제품으로. 배분 절차 요거 설명을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인전 표시해 놓은 걸로 정리하셔도 될 것 같다는 얘기죠. 참 여러분 설명하죠? 지금 요게 전체적으로 설명된 이 내용은 제가 요 표로 여기다가 집계해 놨어요. 그래서 원가 배분 절차 요거고요. 근데 원가를 배분할 때 기준은 항상 여기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공정하고 공평해야 되고 요것도 시험 문제 형태로도 그렇게 나왔던 거 보셨을 거예요. 다음 중 원가 배분의 기준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해놓고 우선 인과관계 있어야 되는 건 제일 중요한 거라 그랬어요. 두 번째, 공정하고 공평해야 된다. 세 번째, 수혜 기준, 부담 능력 기준으로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해드렸었죠. 자, 이렇게 원가 배분 기준까지도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 그대로 말씀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 원가 배분할 때 인과관계를 따지는데 보조 부분에서 제조 부분으로 인과관계라는 게 뭐였었느냐 배분할 때 배부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 배부 기준은 여러분 지금 126페이지에 보시면 지난번 전산회계 1급에서 배웠던 그 내용이 부문 공통비인 경우 그 다음에 배부 기준은 뭐가 합리적인지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지 니은에 보시게 되면 보조 부문비를 저기 제조 부분으로 배부할 때 거기 배부 기준이 뭔지 요게 시험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세무 2급에서도 똑같아요. 뭐 글자 바뀐 거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보시고 판단한다면 뭐 문제 푸는데 적겠죠. 여러분이 그 회계 1급이 됐던 세무 2급이 됐던 원가 계산 문제에서 계산 문제는 보편적으로 한 문제만 나와요. 나머지는 다 말로 나오는데 말로 나오면 여러분이 교재 계속 읽어보셨기 때문에 완전히 띄워와요. 계산 문제도 다 풀 줄 아시잖아요. 아, 저만 풀 줄 아는 거 아니죠, 설마? 자, 잠깐 10분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원가 배분 기준이 이론상의 문제로도 세 가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가 배분 기준에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나온 것 아마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걸 그냥 말로만 그럴 게 아니라 몇 가지만 예를 들으면서 교재를 볼게요. 자, 부문 공통비가 나와 있어요. 부문 공통비. 부문 공통비의 대표적인 게 교재 12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우선 간접 재료비도 부문 공통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항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간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를 배부할 때 어떤 게 합리적일까? 배부 기준이 어떤 게 인과관계가 있을까? 봤더니 배부 기준으로 뭐 하래요? 직접 재료비를 갖다가 사용한 것만큼 비례해서 배분해 주게 되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해오고 있죠. 직접 재료비가 발생한 그 기준으로 해서 간접 재료비를 배부한다 그러면 그게 인과관계가 있다. 그다음에 공정하고 공평하겠다, 합리적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간접 노무비나 복리후생비는 거기 생산직 직원들의 월급을 기준으로 또는 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또는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게 보니까 복리후생비나 노무비 같은 경우 종류가 세 가지가 한꺼번에 나올 리는 없겠죠. 왜냐하면 세 가지가 다 배부 기준에 합리적인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를 골라쓰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에는 직접 농업이라든지 직접 작업 시간이라든지 또는 종업원 수로 배부를 하더라도 얘가 합리적이다, 인과관계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건물, 감가상각비라든지 임차료, 보험료 같은 경우는 사용 면적에 비례해서 뭐 여기는 공간의 개념이니까 사용 면적이나 점유율이나 그다음에 건물의 금액을 비례해서 배부해주면 그게 좀 더 합리적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건물 감가상각비를 배부한다 또는 뭘 배부해요? 임차료를 배부한다, 이런 게 있다면 배부 기준으로는 뭐가 좋겠느냐? 여기 건물 면적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 건물 금액 이게 합리적인 배부 기준이 문제에서 주어지게 되면 여러분이 판단하시기에 합리적이다, 이거 인과관계가 있네, 그걸 고르는 게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라고 됐었어요. 뭐 기계라든지 그다음에 전력비 같은 경우 킬로와트수 뭐 등등, 가스비, 수도비 같은 경우는 가스, 수도의 사용량, 그다음에 수선비 같은 경우에는 수선 횟수, 수선 시간, 뭐 이런 거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구분해서 판단하실 수 있다면 말로 나오는 그 문제에서 여러분이 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부문 공통비를 이런 기준으로 배부하는 것처럼 보조 부문비도 배부를 해줘야지 되는데, 동력 부분 같은 경우는 동력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는 동력은 킬로와트수라든지 사용 전력량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갖고 배부하면 되겠죠. 킬로와트수 또는 사용 전력량 뭐 이런 걸로 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수선 유지비도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수선 횟수 또는 수선 시간, 수선 부문이라고 한다면 배부 기준은 뭐가 합리적일까? 수선 횟수라든지 그 다음에 수선 유지 시간 뭐 이런 것들 시간으로 쓸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검사 부분은 검사 수량, 검사 시간 다 똑같은 내용들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앞에
공통부분비가 어떤 건지 종류가 있는가 한번 쭉 보시고 굳이 암기 안 하셔도 된다 그랬어요. 보조부분비에 어떤 게 있는지 보시고 거기 배분 기준 요거를 갖다가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된다고 얘기를 해드렸던 거예요. 자, 이렇게 배분을 하는데 그 다음 단계는 뭐가 있냐면 여기 보조부분비를 갖다가 제조 부분에다가 배분할 때 배분 방법이 있다 그랬었어요. 보조부분비를 여기 제조 부분에다가 배분하는데 배분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 뭐가 있었냐면 직접 배분법,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단계 배분법, 세 번째로는 상호 배분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얘가 매트릭스 수직으로 요것만 딱 사용되는 게 아니라 여기 단일 배분율법, 그 다음에 밑에서 써볼까? 이중 배분율법, 요거까지 있어서 총 6가지 종류의 매트릭스로 요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드렸어요. 요것도 표로 만들어 놓으면 너무 근데 표만 만들어 놓으면 재미없을 것 같기도 한데, 자, 그래서 여기 단일 배분율법을 사용하면서 직접 배분법 사용할 수도 있고, 단일 배분율법 사용하면서 단계 배분법 사용할 수도 있고, 단일 배분율법 사용하면서 상호 배분법 사용할 수도 있고, 이 매트릭스가 6가지 종류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여러분들한테 계산하라는 문제는 이거는 나오지는 않는다 그랬었죠. 그런데 여기 단일 배분율법이 뭔지, 이중 배분율법이 뭔지, 배분을 하는데 뭐가 단일이고 뭐가 이중이냐 이걸 물어본다고 치면 여기 우리가 앞에서 원가 행태에서 배우셨던 거기 변동비 10% 배분할 때요, 고정비 10% 이렇게 같은 비율로 이 변동비와 고정비를 배분한다면 이는 단일 배분율법이고요. 이 비율이 달라요. 변동비 5%, 고정비 10%. 그렇게 다른 퍼센테이지로 배분한다면 걔를 이중 배분율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단일 배분율법이 뭔지, 이중 배분율법이 뭔지 그 용어 뜻을 갖다가 알고 계시면 나중에 말로 물어보는 문제에서 단일 배분율법, 이중 배분율법이 이런 뜻이었었지. 근데 시험 문제는 사실 얘가 더 많이 출제가 된다 그랬어요.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분끼리 있었던 그 금액을 계산한다? 안 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분비를 오로지 제조 부분에다만 옹졸이 다 배분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해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 방법은 좀 되게 간단하다고 그랬었지만 원가 정보는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 그랬었죠. 단계 배분법은 보조 부분끼리 발생한 원가도 계산을 해요. 근데 얘의 특징적인 용어는 우선순위를 계산해서 먼저 적용해서 계산한다는 특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상호배분법은 보조 부분끼리 발생한 모든 원가 다 계산한다 그랬죠. 그래서 계산이 되게 정확해요. 그러나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계산 과정이 복잡하고, 그다음에 발생하는 원가가 많이 들어간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대기업에 적합한 방법이고 중소기업이나 작은 곳은 직접 배분법을 많이 사용하더라.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여기 우선 용어부터 제가 잘 읽어보라 그랬었고, 지난 회계 1급에서도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127페이지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 여기에 관련된 것들 다 읽어보셔야 돼요 그랬었죠. 그러고 난 뒤에 문제 풀어봤더니 문제가 아주 술술 잘 풀렸죠. 말로 묻는 문제가 부문별 원가 계산에서 나오게 되면 아주 편하다고 얘기해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교재 128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 전산회계 1급보다 단일 배분율법과 이중 배분율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놨죠. 지난번에는 그 용어만 나왔었는데 단일 배분율법이 뭔지, 이중 배분율법이 뭔지 설명을 해주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그 마지막으로 제조 부문비를 제품에 배분한다는 건 읽어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부문비의 그 회계 처리는 우리 원가 계산에서 회계 처리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넘어가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다음 여기 지워도 되겠죠, 이거는. 자, 그 다음 단계는 제가 설명해 드렸던 거 계산 문제 형태로서 이렇게 여기 어, 관리 부분과 그다음에 동력 부분, 보조 부분에서요. 제조 부분은 조립 부분과 절단 부분에서 얘네들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계산하는 내용으로 이 표를 갖다가 앞에서 배웠던 이론을 설명을 제가 해드렸었어요. 뭐 이것도 복습 겸 그 예제도 좀 똑같을 수밖에 없죠. 똑같은 걸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계산할 줄 아시는 분들은 그냥 복습한 차원에서 보시면 될 거고요. 지난번에 했던 거 잘 기억이 아리까리 하신 분들은 지금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좋겠네요. 자, 일단 여기 표를 먼저 보실 줄 알아야 된다 그랬었죠. 여기 제조 부분에 여기 부문별 원가 계산에서 원가를 계산하는 첫 번째 순서가 뭐라 그랬었냐면 각각의 부문에서 발생한 원가부터 집계하세요 라고 했었죠. 근데 여기 제조 부분은 지금 제조관비가 얼마인지 집계가 되지는 않았어요. 왜? 문제 형태는 지금 예를 물어볼 거기 때문에. 근데 계산 순서에 절차를 갖다가 따진다면 조립 부분에서는 20만 원이 발생했고요. 절단 부분에선 30만 원이 발생했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왜? 지금 저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부문별 원가 집계하는 순서. 그럼 부문별로 발생한 원가, 부문 원가 집계한 게 바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럼 다 집계가 됐죠? 공통부문비는 저기 벌써 다 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 두 번째 뭐 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 방법은 여기 보조 부문비를 어디다가 배부하라 그랬죠? 제조 부분에다가 배부하라 그랬죠? 제조 부문에다가 배부를 해야 되는데 배부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었어요. 그죠? 직접 배부법 여기서 써놓을게요. 한 번에 다 이 문제 하나 갖고 복습을 끝낼 거니까 직접 배부법. 두 번째는 뭐가 있다 그랬죠? 단계 배부법. 세 번째는요, 상호 배부법.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직접 배부법하고 단기 배부법으로 계산하는 방법 가르쳐 드렸었죠. 요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 직접 배부법부터 하겠습니다. 직접 배부법으로 해서 뭐부터 할 것이냐면 직접 배부법에서는요, 동력 부분부터 한번 해볼게요. 동력 부분. 동력 부분부터 얘를 배부한다고 치면 동력 부분에서 발생한 원가가 지금 얼마래요? 18만 원을 조립 부분에다가 절단 부분에다가 배부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18만 원에 대해서 자, 배부 기준을 보니까 동력 부분에서 조립 부분의 몇 퍼센트? 50%. 절단 부분의 몇 퍼센트? 30%. 여기 관리 부분에 20% 있는데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분끼리 서비스한 거는 계산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가 몇인가요? 80이죠? 그렇지. 그래서 여기 배부 기준이니까 80분의 몇으로 해주면 되겠다? 전체가 80인데 이거 80 중에서 조립 부분에 배부된 거 몇 퍼센트? 50%. 이렇게 계산기를 누르게 되면 18만원 곱하기 50 나누기 80 이렇게 하게 되면 11만 2,500원이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금액은 11만 2,500원 이렇게 나오고 얘는 어디에 배부된 거예요? 조립 부분에 지금 배부된 거죠? 조립 부분에 11만 2,500원이 지금 배부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절단 부분에는 얼마가 배부되겠습니까? 원래 18만 원에서 이 금액 빼면 되긴 하는데 계산식을 다 써드려야지 한번 나중에 복습하실 때 좋을 것 같아서 18만 원 곱하기 얘는 80분의 30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80분의
나누기 30 이렇게 해주게 되면 금액은 얼마가 나오는가요? 마이너스 18만 원은 67,500원 나오네요. 그러면 얘는 어디에 배분된 거래요? 절단 부분에 발음이 세니까 이상하다. 절단이 아니라 절단. 그럼 동력 부분에서 발생했던 여기 18만 원이라는 금액을 동력 부분에서 발생했던 18만 원을 지금 직접 배분법이고요. 여기 조립 부분에 절단 부분에 여기서 발생했던 요 금액 배부했어요. 여기다가 배부 하나 있고 여기다가도 이렇게 배부했죠. 그리고 얘는 싹 소멸해서 없어지는 거죠. 됐나요? 그럼 이번에는 관리 부분을 갖다가 한번 배부한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관리 부분을 배부할 거예요. 관리 부분도 조립 부분에 배분할 거고 그다음에 여기 절단 부분에도 배부가 돼야 되겠죠. 밑에다가 다 쓸 수 있으니까 제가 여기다가 써볼게요. 이번에는 관리 부문에서 발생한 금액은 총 21만 원이래요. 근데 곱하기 자, 전체 관리 부분에서 지금 서비스한 부분이 조립 부분에다가 40%, 절단 부분에다가 30% 있죠. 근데 보조 부분끼리는 계산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얘도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랬었죠. 전체가 몇인가요? 70%죠. 70%이고 여기 조립 부분에 배부된 금액은 여기 40%가 되겠죠. 그래서 70분의 40 비례식으로 해주게 되면 21만원 곱하기 40 나누기 70 하게 되면은 12만원 됐네요. 그러면 12만원이 지금 조립 부분에 배부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어디다가 배부할까요? 이번에는 절단 부분에 줘야 되겠죠? 똑같이 금액은 21만원이고요. 나머지 거 계산해 줘야 되니까 70분의 여기 30이니까요. 그죠? 여기 70분의 30 이렇게 해주게 되면 나머지 금액은 9만원 되겠죠? 안 해봐도 9만원이야. 왜? 21만원에서 이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21만원에서 12만원 빼면 나머지가 이렇게 배부가 되는 게 9만원이 계산될 거고요. 얘가 절단 부분에 배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로 제일 많이 출제되는 파트예요. 직접 배부법에 대한 거. 되셨나요? 같이 보려고 그러면 여기 옆에다가 여기 단계배부법도 해드릴까? 근데 참 알겠지만은 지금 직접 배부법을 사용하던 단계배부법을 사용하던 상호배부법을 사용하던 지금 단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금액 어떤 방법을 사용했던 방법만 다를 뿐이지 발생했던 이 금액이 제조 부분에 배부되는 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론 시험 문제에서 전산 세무 2급에서는 말로도 물어봐요. 요거를. 그러면 요 뜻을 알고 있는 건지 라는 차원에서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배부해도 단기순이익의 영향은 똑같다. 변동사항 없다. 금액이 다 일정하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요 문제를 가지고서 참 또 빼먹을까봐 보시죠.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는 문제 중에서요. 전산회계 1급에서는 뭐 이 정도까지는 물어보지 않겠지만은 모를 일이라서 전산세무 2급에서든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지금 조립 부분에서 자기네 제조간접비 발생한 거 얼마라고 그랬어요? 20만 원이라고 했죠. 총 금액을 물어볼 때도 있어요. 총 금액. 그러면 조립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한 건 20만 원인데 배부된 게 지금 얼마가 있어요? 12만 5천 원 요거 있죠. 그 다음에 관리 부분에서 배부된 거 얼마 있어요? 12만 원 있죠. 요 세 개를 다 합쳐야지 제조 부분에서 발생한 총 제조간접비를 물어볼 수 있단 말이죠.
총 제조 간접비. 그래서 배부 금액만 물어보는 건지 자기네 것까지 합쳐서 전체 총 제조 간접비를 물어보는 건지 문제에 따라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분 잘 하시란 얘기예요. 근데 보기에 답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거 총 원가를 물어보는지 대부분은 이렇게 배부된 금액만 물어봐요. 근데 문제에서 출제자 마음이니까 우리 기출문제에도 총 원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네 것까지 포함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계배분법 설명해 드릴게요. 단계배분법의 특징은 우선 보조 부분에서 발생한 여기 보조 부분 원가를 우선순위를 먼저 정한다 그랬었죠. 우선순위를 갖다가 먼저 정하는데 우선순위 금액이 큰 거 관리 부분부터 배부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동력 부분부터 배부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에서는 항상 그 어떤 것부터 배부하라고 알려준다 그랬었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자, 우리는 어디 것부터 배부할 거냐면 금액이 큰 거부터 배부하기로 합시다 라고 했어요. 좀 금액이 큰 거 보니까 관리 부문이 제일 크죠. 관리 부분 거부터 배부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관리 부분 거는 여기다가 관리 부문 발생한 금액은 얼마? 21만원. 자, 그렇게 됐고 관리 부분에서는 이제 보조 부분까지 다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관리 부분은 40%, 그다음에 30%, 그다음에 30% 이렇게 돼 있죠. 전체가 몇이에요? 100%죠. 그래서 전체를 다 써주셔야 돼요. 전체는 100% 중에서 여기 단계배분법은 같은 보조 부분에도 배부한다 그랬었죠. 그러면 동력 부분에 배분 먼저 해본다면 얼마가 되겠어요? 30%가 되겠죠? 전체 100% 중에서 30%를 먼저 배부를 합니다. 이거 계산하면 30%이죠? 21만원 곱하기 30 하게 되면은 63,000원 나오죠? 63,000원이 어디에 배부가 됐어요? 얘는 동력 부분에 배부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똑같이 21만원을 이번에는 어디다가 배부를 해요? 여기 조립 부분에다가 먼저 배분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전체가 100 중에서 조립 부분은 지금 40%죠? 48 보게 되면 금액이 얼마 나오나요? 84,000원? 84,000원이래요. 그럼 얘는 어디? 조립 부분에 배부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거 똑같이 21만원을 절단 부분에 배분해 줘야겠죠. 배분해 준다면 전체가 100분의 30 100분의 30은 위에서도 계산해 놨죠. 63,000원이네요. 얘는 절단 부분. 자, 지금 단계배분법인 경우에는 일단 우선순위를 주고서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전체를 갖다가 지금 다 설명하고 있죠. 근데 시험 문제는 어디서 어디 것만. 근데 단계배분법의 특징은 지금 질문을 할 때 관리 부분부터 물어보지 않아요. 얘가 우선순위는 얘를 주고서 질문은 얘를 해요. 동력 부분 거 어떻게 배부 금액이 얼마인가요? 동력 부분에서 만약 시험 문제를 낸다면 여기 동력 부분에서 조립 부분에 배부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이걸 물어본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관리 부분 배부했지 동력 부분을 배부하지를 않았죠. 그럼 동력 부분은 어떻게 배부하느냐? 그래도 우선순위부터 먼저 배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관리 부분 거는 다 계산이 끝났죠. 관리 부분에서
동력 부분에 배부된 금액이 얼마인가요? 관리 부분에서 동력 부분에 배부된 금액은 여기 63,000원이죠. 그 63,000원을 배부가 됐으니까 여기다가 반영을 해서 합쳐진 금액을 이제 배부를 해줘야지 돼요. 그럼 여기 63,000원 이렇게 더하게 되면 배부해야 될 금액은 동력 부분 자기 것만이 아니라 관리 부분에서 배부된 63,000원까지 포함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18만원에다가 63,000원 해주게 되면 24만 3천원을 배부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죠? 여기서 이 두 가지 금액, 합친 금액이 동력 부분에서 배부해야 될 금액 말하는 거예요. 금액이 지금 얼마라고요? 여기 빼놓고 금액을 써놓을게요. 24만 3천원을 배부해야지 돼요. 어디 거에서요? 동력 부분에서. 여기다가 동력 부문에서 배부해야 될 금액은 18만원하고 관리 부분에서 배부된 63,000원 더해서 이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배부하는 방법은 위에다 써놓을게요. 칸이 모자라서. 자, 그러면 동력 부분 24만 3천원 곱하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관리 부분은 지금 배부가 우선순위로 해서 배부가 됐죠. 그래서 배부가 되게 되면은요, 관리 부분을 전체를 다 이렇게 없애주셔야 돼요. 사라진 거예요. 더 이상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얘를 조립 부분에 먼저 배분을 하고 싶은데 얘 전체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동력 부분에서 서비스한 거는 뭐만 남아있어요? 여기 조립 부분하고 여기 절단 부분 남아있죠. 얘는 하면 돼요, 안 돼요? 얘 먼저 우선순위로 배부하고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배부하지 않습니다. 그럼 전체가 몇 퍼센트인가요? 80%죠? 그래서 80%이고요. 조립 부분은 몇 퍼센트예요? 50% 이렇게 계산을 하면 곱하기 50 나누기 80 하니까 그쵸.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었던 거였었다면 여기 답은 15만 1,875원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얘가 어디에 배부가 된 거기 때문에 조립 부분에 배부가 된 것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똑같은 금액 24만 3천원을 이번에는 절단 부분에다가 배부해 줘야 되겠죠. 절단 부분에 배부한다 그러면은 80분의 이번에는 30이 되겠죠. 80분의 30 이렇게 해주시고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금액이 얼마가 나오느냐면 24만 3천원 빼게 되면 91,125원 나오네요. 91,125원. 그래서 얘가 어디 배부가 됐다? 절단 부분에 배부가 됐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시험 문제는 이 중에서 계산 과정 하나만 딱 물어봐요. 근데 계산하는 방법을 한 번만 잘 익혀 놓으시면 얘는 틀릴 일이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건 참고예요. 여기다 쓸까? 상호배분법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우선 동력 부분 계산할 때요. 우선 자기 거 동력 부분을 어디다? 우선 조립 부분에다. 여기 글씨가 안 보인다. 그냥 이건 참고로 그냥 보기만 하세요. 식이니까. 동력 부분을 예를 들어서 조립 부분으로 배부한다고 할 때
하나만 예를 들어드려야겠네. 우선 그 조립 부분에서 발생한 제조 간접비 있죠. 20만 원에다가 뭘 더해주느냐 하면 여기 동력 부분에 거 18만 원 곱하기 0.3. 아, 제가 계산이 좀 하도 안 했더니 까먹었다. 얘는 통과. 연립방 정식으로 나온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계산식이 생각이 안 나. 자, 그래서 상호배분법은 제일 어렵다. 연립방 정식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시험 문제 자체에서도 안 나오고, 예전에는 여기 단계배분법이 세무 1급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였었어요, 주로. 근데 얘가 한 단계 내려와가지고 요즘은 주책맞게 세무 2급에서도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어떤 증상이냐면, 지금 우리나라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과정이 있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게 자꾸 밑으로 내려와요. 이유는 배우는 게 난이도가 계속 반복되니까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옛날에 말이 이상하다. 옛날에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녔을 때 배웠던 아이들의 수준과 지금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아이들의 수준이 같을까 다를까? 많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참고로 전 세계에서 국가 중에서요, IQ가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요. 보통 이런 나라를 수제국가라고 부른대요. 근데 이 수제국가는 왜 IQ들이 전 국민이 보편적으로 다 높으냐? 평균 IQ가 100이 넘어가는데, 예를 들어주는 데가 보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나라는 전 국민의 IQ가 수준이 평균이 60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가 돼? 100이 넘어. 100이 넘는 국가가 전 세계에서 3국가밖에 없어요. 홍콩을 나라로 봤다면 홍콩이 1위에요. 근데 홍콩은 지금 어디예요? 중국으로 넘어가 있죠. 그럼 중국하고 합치면 없어져 버리는 거고, 그 다음이 한국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에요. 이 세 국가가 전 국민의 IQ 수준이 100%가 100이 넘어요. 이런 나라를 수제국가라고 부르는데, 이런 나라의 공통점이 뭐냐면 경쟁력이 너무너무 심하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많고 머리들이 똑똑하고 가진 자원이 인적 자원밖에 없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개고생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뭘 많이 써야 돼? 머리를 많이 써야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계 각국에 나가면 그렇게 특출날 수밖에 없고 뛰어난 게 눈에 보인단 말이죠. 거기다가 성실하기까지 해. 그러니 아쉬운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배울 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회계 프로그램도 다룰 줄 알고, 그다음에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라든지 그런 것도 다룰 줄 알고, 또 때에 따라서는 관련된 프로그램 많이 다루시는 분들은 그 포토샵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다루는데, 외국에 나가면은 외국 애들이 우리나라 사람 보면 질려해요. 도대체 한 사람이 저렇게 많은 걸 저렇게 어떻게 많이 다 하냐고. 한 사람이 어떨 때는 포토샵만 주고 막 편집했다가 파워포인트 만들었다가 엑셀 했다가 이러니까 너무 버라이어티한 거야.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다재다능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요구하잖아요. 외국에서는 머리 아파서 그거 못한다 그래요. 걔네들은 하나만 해. 그것만. 엑셀만 하는 사람은 엑셀만 해요. 파워포인트 하는 사람은 파워포인트만 해. 그러니까 다른 걸 다룰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멀티플레이어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로 어느 사무업무를 보건 진출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뛰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구구단도 다 외우고 있죠. 하여튼 자부심 가지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제가 부문별 원가 계산에서는 여기까지만 마무리를 해드리고요. 여러분들 확인 예제 천천히 한번 배웠던 대로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144페이지 지나서 해당되는 문제가 있으면 또 천천히 풀어보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개별 원가 계산하고 다음 단계 있죠? 그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